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최근 상견례도 무사히 끝냈고 조율할 건 거의 다 조율해서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예비 신혼부가 문제가 생겨 이걸로 파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고 있네요. 이런 일로 파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긴가민가해서 글을 써봅니다. 남친과는 5년간 연애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부모님들끼리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요. 초, 중딩 땐 친했지만 고등학교 때 이사를 가 연락이 끊겼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5년간 별 탈 없이 연애하다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네요. 양가에서도 저희 결혼 소식을 듣고 좋아하셨고 어차피 다들 아는 사이이기에 상견례는 간소하게 지내겠습니다. 당연히 상견례 분위기도 좋았었고 예물, 예단 등 결혼 준비에 대해 부딪히는 의견 하나 없이 잘 끝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예비 신우이네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은 주기마다 보육원이나 고아원 같은 곳에 다니셨는데 제가 이사 갈 때쯤 여자애 한 명을 입양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예비 신우이이고 남친과는 10살이 넘게 차이 나서 고1이네요. 예비 시댁이 아이 한 명 정도는 남부럽지 않게 키울 정도로 자산이 있으시기에 어차피 금전적으로는 제가 신경 써줄 부분이 없어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다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네요. 사실 여행 당시 시누이와 세 번째 보는 거였습니다. 고등학생이다 보니 공부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주말에도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죠. 아무튼 다들 신나게 놀고 숙소로 돌아와 씻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잡은 숙소는 욕실이 2개 딸린 풀빌라였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굉장히 길어 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날도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머리 말리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씻고 나온 직후 예비 시누이가 저한테 그러네요. 결벽증 있냐고.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무슨 뜻인가 싶어 아니, 왜?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씻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결벽증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는다 말하는데 기분이 좀 좋지 않았지만 이때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좀 이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또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남친에게 오빠, 근데 언니 결벽증 있는 것 같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당황스럽더군요. 예비 신우이의 말에 남친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씻는데 2시간 걸리는 여자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그렇답니다. 검사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이때까지는 그냥 어이가 없어 웃고만 있었는데 이후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나중에 결벽증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고생한대. 난 우리 오빠 고생하는 거 싫어. 이때는 진심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딩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대신 여행이 끝나고 난 후 남친에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많이 나빴으니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근데 제가 더 빡치는 건 그 이후부터 시누이가 자꾸만 인별로 결벽증 고치는 법, 결벽증의 특징, 이런 쇼츠를 보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후 또 남친 집에 갔는데 시누이가 귤을 먹고 껍질을 바닥에 버리길래 제가 주워주며 땡땡아, 이거 잘 정리해야지. 바닥 더러워지잖아. 하고 말했더니 또 저한테 그러네요. 언니 아직도 결벽증 상담 안 받았어요. 이 말을 듣고 저도 폭발해버려서 참지 못하고 다다다 따졌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걱정돼서 말한 거라며 울먹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제가 한참 나이 어린 동생을 괴롭히는 듯한 그림이었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걔가 뭐 어지르는 짓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결벽증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결벽증 관련으로 연락을 해옵니다. 참다 남친과 예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직 어린 애니까 이해하라는 말뿐입니다.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시누이와 트러블이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무엇보다 자꾸만 어리다는 이유로 참으라는 남친과 예비 시부모님을 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 파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파혼하는 게 정상일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여행 가서 1시간 반 동안 욕실을 사용하는 건 너무 심해요. 고딩 시누이가 그런 말 했다고 파혼 어쩌고 하는 거 보면 남편 될 남자가 많이 힘들 듯 하네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가 입양하라는 건 여기서 왜 얘기하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꼭 입양하라서 버릇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남편 될 사람이랑 피도 안 섞여 있으니 꺼림직하게 보는 느낌이 듭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우시는 아이 같은데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길 바라요. 두 번째, 미성년자 시누이가 버릇이 없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들과 여행 가서 1시간 반을 씻고 나왔다는 건 좀 어이가 없네요. 거기다 남이 귤 껍질을 먹든 버리든 굳이 주워서 가르치려 들고 그러다 내 편 들어주지 않으니 결혼 안 해라니요. 어느 쪽이 아이인가요? 그리고 지구 병들어요. 작작 좀 씻어요. 세 번째,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결벽증, 이지랄 떠는 거 비정상. 여러 사람들이랑 여행 가서 1시간 반 동안 씻는 것도 비정상. 결벽증, 이지랄 떠는 애 제지 안 하고 네가 참으라는 족속들도 비정상입니다. 2대1로 남자 쪽이 더 똘추이긴 하네요. 저 같으면 그 결혼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데 1시간 반 동안 도대체 뭐 하나요? 놀러가면 내 집처럼 모든 목욕용품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거품 목욕에 스크럽이라도 하셨나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시간 동안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입양한 시누이가 집에 은혜를 갚고 있는 것 같네요. 미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올 뻔한 거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1시간 반이면 결벽증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동안 욕실에서 어떻게 버티죠? 대중목욕탕에 가서도 그렇게는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너 씻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 배려는 안 하나요? 시누이가 먹다 버린 귤 껍질까지 신경 쓸 정도면 100% 결벽증 맞습니다. 거기다 시누이가 입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면 쓰니가 원래부터 예비 시누이를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파혼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